안녕하세요. 디지털 기술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디에이블 대표 소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임기, 즉 미래 계획의 임신과 출산 넣어보기 두 번째 방송입니다. 네, 저희는 저출생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만 보지 않고요. 과학기술이라든지 보건 통계, 디지털 헬스 등 여러 관점에서 다뤄보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정보과 명지전문대학 전보영 교수님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음악은 치즈의 마들렌 러브 듣고 올게요. 네. 마들렌 러브 되게 노래 제목도 예쁘고 가사도 되게 예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저희 방송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봐 소개를 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 혹은 바로 다음 달에 임신을 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10년 후에 임신을 할 계획이 있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임신 준비 중인 여성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특히나 요즘 워낙 난임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쏠쏠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좀 예쁘고 블링블링한 노래를 듣다 보니 옛날이었던 그런 좀 연애 시절도 좀 생각이 나네요. 네,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 꽤나 긴 이제 연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연애도 길고 결혼도 길고. 네, 어떻게 대표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이어오셨을까요? 사실 저는 연애도 오래 했고 한 5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부터 만났으니까. 네, 그쵸. 그리고 결혼도 지금 따지고 보면 10년이 넘었거든요. 저 2013년에 결혼했어요. 당시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의 제일 먼저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는 케이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가 최초의 결혼이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학생인 친구들도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쵸. 그렇게 왔었던 그런 상황이라 사실 처음에 어떻게 만나나 이런 거는 막 엄청 기억이 지금 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이제 대학교 때 눈 맞아서 이제 지금 결혼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오히려 교수님 연애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가 사적으로 이렇게 만난 것도 지금 많지만 사적으로 만날 때도 거의 맨날 연구 얘기만 하잖아요. 일 얘기만 하고. 일공합이 되게 잘 맞는 사람들이죠. 네. 저도 되게 비슷해요. 전 2014년에 진짜요? 네, 1년 차이네요. 10년 넘었고 또 저희도 만난 지 3년 정도 만에 결혼을 해서 거의 대표님보다는 좀 적지만 되게 길게 이렇게 비슷할 것 같아요.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은 저도 결혼을 늦게 한 편은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저보다 결혼은 늦게 했지만 아기를 거의 지금 다 낳아서 다 학부형이에요. 초등학교 다 애들 다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에요. 지금 막 3학년 다 이렇단 말이죠. 되게 아기 엄마들이 많고 또 교육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육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맨날 아기 사진을 올리고 있거든요. 대표님도 아마 좀 이런 경험이 많으실 텐데 맞아요. 어떠세요? 일단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카카오톡에 업데이트된 프로필 보면 아이 사진을 올리죠. 아닌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로 그나마 좀 아직까지 연을 주로 이어온 친구들은 지금 제 친구들 나이는 보통 영어 유치원을 고민하는 나이, 영어 유치원을 갈까 일반 유치원을 갈까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 같이 이제 난임 시술을 이제 받는 그런 경험치가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상당수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쵸. 근데 이게 참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처음에 난임 시술을 받았을 때는 제 스스로가 난임을 극복하는데 너무 빠져 있어서 친구들이 제 앞에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다는 얘기도 사실 쉽게 말 못하고. 저 그거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그쵸. 진짜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도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이제 임신한 친구들과 같이 있기 꺼려진다라는 그런 뭐 내용들도 있고 사실 거기에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이제 막상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 내일이 너무 바빠서 네. 상대방이 임신을 하나 난임을 하나 하고 아이를 키우나가 사실 저한테는 이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긍정적으로 들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은 됐어요. 좀 많이 극복이 그쵸. 되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감각해졌다고 해야 되나? 사실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극복도 두 개가 하고 무감각도 하고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그 제 앞에서는 임신이나 아이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거 봐서는 아마 친구들이 좀 인위적으로 그 말을 좀 피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주변에서 조심하는 그런 이제 공기가 있죠. 네, 맞아요. 주변에서 조심하는 공기가 있죠. 네, 교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너무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어차피 제가 친구네 집 가도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그냥 애기들 많이 봐주고 애기들 선물 사주고 이런 재미로 많이 있고 또 조카들도 워낙 예뻐해서 너무 이뻐요. 그냥 애들 그런 편이고 그냥 사실은 그 뭐 난임 시술하고 있다고는 굳이 얘기는 하지 않는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노력하고 있냐고. 아 노력하고 애가 없으니까 10년 근데 동안. 저는 그 노력의 의미가 한글로는 노력인데 최근에는 난임 시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병원 가고 있냐?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돌려서 말하는. 그렇죠. 그래서 노력하고 있냐고 물어볼 때가 조금 속상해요. 왜냐면 그게 뭐 노력한다고 되나요? 저희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속으로 그냥 그런 이제 반감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이 사실은 이제 감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노력하고 있냐라는 말에 좀 내 기분이 어쩔 때는 좀 그렇기도 하면서도 또 안 물어봐주면 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대방이 조심하는 걸 알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미안할 때도 있고, 나 괜찮은데, 나 괜찮은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스타트업을 사실 하기 전에 계속 이제 연구원이나 학생의 기간으로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직장인들의 애환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딱 스타트업 대표를 하면서 하루를 정말 미친 듯이 살잖아요. 정말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힘들고 꽉 채워서 꽉 채워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도 병원을 한번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난임병원 아시죠? 한 번 가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오전은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사도 매일매일 맞아야 되고 하는데 그 병원을 맞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큰 맘 먹어야 돼요. 네, 진짜 아예 일정을 정말 비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난임 시술을 하느라 직장에 눈치 보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에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난임 시술자가 우리 회사의 팀원으로 있어서 이분이 만약에 회사 업무 대신에 난임 시술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난임 스타트업을 하면서도 이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를 요즘은 좀 고민도 가끔은 되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사례가 전혀 없고 내가 그 사례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육아 정책이나 난임 지원 제도들이 되게 좋다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난임을 경험하면서 회사원일 때도 있었고 지금 학교로 옮긴 상태도 좀 이제 난임의 상태잖아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는 이런 복지를 되게 잘 해주시는 그리고 이렇게 눈치 안 보게 노력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병가를 미리 신청할 때 난임으로 써야지 이제 되잖아요. 그런 거 쓸 때 조금 좀 그랬던 것 같고 나중에 또 의료비 같은 거 이제 혜택 받으려면 또 증빙 서류 내야 되니까 그때 누군가 내 정보를 본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임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사실은 난임자라고 하면 좀 숨겨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게 좀 아직까지
사실 이게 많이 뭐 네. 이제 외부로 노출을 많이 한다 해도 네. 개개인으로는 좀 어려운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방학이라서 네네. 네, 시간이 많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또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학교에 가면은 방학이 있으니까 시술 받기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어려워서 어렵죠. 네, 시간 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맨날 주사 맞고 또 약 잘 챙겨 먹고 약만 먹어도 배부르고 먹어도 배부르고, 네. 그런 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난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사실 불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난임이라는 말로 이제 불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언어로 좀 개선이 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부정적인 어감을 갖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고객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네. 너무 고마운 회사라는 거예요. 감동. 네, 감동. 그래서 왜 고마운 회사죠? 저희가 그랬더니 일단 난임 자체를 뭔가 브랜딩으로 해서 회사 자체가 난임을 극복하는 회사입니다를 너무 네. 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그쵸. 너무 신기하고 아 네. 이것도 하나의 브랜딩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네. 그리고 그 고객분은 본인이 블로그를 쓰시는 분이셨어요. 아. 네, 그래서 본인도 이제 난임에 대한 스토리들을 자기 이제 블로그에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가는데 네. 처음엔 익명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네. 이제는 저희 회사를 보고 용기를 내서 그냥 본인 사진도 올리고 진짜요? 네, 이게 아. 당당해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례들이 좀 생기면서 사실 요즘 오히려 젊으신 분들은 좀 드러내는 걸 좀 잘하시는 분이니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그래도 우리가 좀 세상에 조금의 기여를 한 건 아닌가라는 많이 생각이 듭니다. 기여하셨죠. 그런가요? 네.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대표님하고 일하기 전과 후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요? 대표님하고 네. 일하면서 네. 이 난임이라는 브랜딩이 되게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바뀐 것 같고, 네, 그리고 전혀 이게 나의 책임이 아니다. 그쵸. 네. 이거 네. 그런 생각을 맞아요. 좀 많이 네. 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건데 노래를 듣고 와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난임을 진짜 브랜딩하는 그런 해외 스타트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노래 듣고 더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노래는 유나의 오르트 그룹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난임도 브랜딩이 되는 시대. 네, 사실 난임 스타트업을 검색해보면 정말 많아요. 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미국에도 진짜 많은데요. 이 많은 스타트업들 중에 오늘 제가 한번 얘기해볼 주제는 카인드바디라는 회사예요. 미국 회사고요. 혹시 교수님 들어보셨을까요? 사실 저는 들어보긴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하지만 난자냉동 네. 아마 이것을 조금 더 이슈업하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좀 네. 설명을 해주셔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좀 슬라이드를 준비해봤는데요. 뒤에 배경 보면 카인드바 이렇게 노란색 다 이렇게 있죠. 네. 네. 우리나라도 노란색으로 성장한 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노란색이라서 제가 제일 먼저 딱 찝어봤어요. 네, 사실 이 앞에 있는 장면은 아마 창업자님으로 보이고 이 창업자님이 난자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젊어 보이시는데. 네, 실제로 젊으신 분이고 네. 여성분이시고 의료진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의료기기나 뭐 제약 같은 회사에서 이제 경험이 있으신 그런 뭐 경영인으로서의 그런 업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회사가요. 예전에는 이제 난자냉동이라는 걸 이슈업 시키면서 사실은 비판도 좀 받았어요. 그쵸. 네, 왜 비판을 받았냐고 하면 이 마치 난자냉동을 하면 미래 출산은 다 담보할 수 있다라는 오.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회사기도 했고 그쵸. 우리나라 여성들도 지금 난자냉동에 관심이 많은데 네, 이 부분은 실제로 이 난자냉동이 정말 미래 출산을 담보하느냐의 이슈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이렇게 노란 버스가요 막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동식 난자냉동 상담과 뭐 시술을 하는 병원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 아마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구조는 아니고 네. 회사의 고용주들이 가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회사의 고객들이 네. 어떻게 보면 보험을 가입한 회사 고객들이 네. 이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미래 출산을 또 담보하기 위해서 난자 냉동을 이렇게 이동식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닉 같은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뭐 이동식 건강검진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네, 난자 상담도 이렇게 했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 회사가요, 사실 창업한 지는 2018년이에요. 네,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기업 가치가요, 저희가 봤을 때 18억 달러에서 우리나라도 따지면 2조가 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네요. 약간 미국의 이런 기업 네, 가치는 네, 상상할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난자 냉동을 메인으로 하기보다는 이게 좀 회사 홈페이지를 가져와 봤는데 네.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상담. 네, 그리고 뭐 남자의 상담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정자의 뭐 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상담들도 하고,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분도 뭐 난자 냉동, 그리고 시험관 시술 단계에서의 그런 상담들도 해주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난임 시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그쵸. 네, 또 우리나라 난임 시술비도 사실 옛날에는 많이 들었는데, 건강보험. 그쵸, 건강보험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네. 그리고 지금은 또 난임 시술비의 자부담 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또 보건소나 지자체에서도 소득 기준을 다 폐지하고 해주면서 시술 네. 비용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건 이제 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난임 시술 횟수도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카인드바디라는 회사에서 난임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보험 고객들, 그러니까 네. 기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 저렴한 비용으로 좀 해준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예전에는 몇 군데 안 될 수 있는데 지금은 42개 정도의 고용주 고객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월마트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한 2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혜택이 아마 뭐 상담을 포함한 뭐 여러 사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홈페이지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상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난임 시술 과정들을 앱이랑 좀 연동을 해서 좀 디지털 융합된 그런 형태로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의 분위기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공간인지 모르지만 엄청 스윗한데요? 그쵸, 스윗하죠. 그러니까 딱 봐도 병원 가는 느낌 안 들어요. 도너츠 가게 같은 네, 맞아요. 네, 마치 그 정말 뭐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여심을 공략한 그런 이미지들이 좀 보이고, 사실 요즘 난임병원들 가면 일부러 좀 예쁘게 좀 대기실도 되게 잘해두잖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미국에서 35개 브런치들을 갖고 있는데 이 브런치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동식 병원을 좀 탈피해서 정말로 병원 같은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보니까 최근에 그 어떤 그 이제 광고였어요. 근데 그 광고가 뭐였냐면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난임 시술 그 지원 광고였는데 그 광고 뒤에 배경으로 완전 찐 병원 베드 있잖아요. 거기에 누워 있는 입원하면 그 이제 입원복을 입고 엄청 시리어스하게 앉아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이제 난임 시술 지원 막 해가지고 광고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난임 시술은 사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할 일이 많지는 보통 입원해서 하진 않죠. 그걸 보고 저거 수정해야 되는데 막 했던 수정해야 되는데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난임 시술은 약간 이렇게 퀄리티라든지 혹은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서비스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광고는 정말 이미지가 만약에 병원 입원 형태다 이랬으면 조금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난임에 대한 이미지를 시술하는 사람들 병원에 입원해야 돼. 굉장히 심각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약간 디지즈의 의미로 거기서는 좀 그거를 구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난임 상담도 사전에 사실은 받고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전 임신 계획이라든지 뭐 보건소에서도 뭐 산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상담의 개념보다는 그런 뭔가 검사를 해서 미리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네. 이런 데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우리도 이제 좀 카인드바디가 어떤 형태로 더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지켜보면서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좋은 회사가 네.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두 번째? 네, 오늘도 너무 유익했고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또 제가 잠재되어 있던 그런 이제 저의 궁금증이라든지 네. 그런 제 얘기도 좀 해보고 대표님 얘기도 들으면서 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시간도 됐던 좋네요. 것 생각의 같습니다. 전환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또 앞으로도 또 재밌게 이어나가 봅시다. 네, 그럼 마무리 노래 듣고 저희 방송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노래는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듣겠습니다. 네.